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 배상 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가 배상 TV입니다. 자, 보통 전문가 선임할 때 기준이 조금씩 다를 텐데요. 보통은 수임료나 교통사고 처리를 얼마나 해봤는지, 자, 이런 경력, 상담했을 때 느껴지는 이 믿음, 신뢰감, 자, 이런 것들이 아마 기준이 되어가지고 전문가를 선임을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전문가를 선임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분들은 거의 처음 이런 교통사고를 겪고 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굉장히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 마음은 정말 나를 위해 상대방과 잘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잘 싸워준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요. 합리적인 선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야 하는 것도 이 포함이 될 건데요. 이런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의 이 절박한 심정을 오히려 역으로 악용하는 이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여러 유형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30대 남자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내가 한쪽 팔을 전혀 쓰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이렇게 문의를 주셨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에 예상 금액을 산출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향후 회복 정도라든지 피해자가 알고 있는 사고 내용하고 실제로 경찰 조사 내용이나 블랙박스, CCTV 이런 내용들이 조금 달라가지고 과실을 재판정해야 된다든지 그 외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구두로만 얘기를 듣고 산정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슷한 사례가 얼마 전에 소송에서 종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참조해서 대략적이나마 추정되는 산출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굉장히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들어봤는데 저희는 한 4, 5억 정도 추정을 했지만 지금 이분 사건을 맡고 있는 손해배상사가 최소 15억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당연히 15억 절대 안 나옵니다. 저분이 하반신 마비고 과실이 없으시면은 가능한 금액이지만 과실도 있으시고 한쪽 팔을 못 쓴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기업비가 산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손해사정사가 15억 얘기했는데 저희가 4, 5억 얘기하면은 당연히 이분은 실망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유형의 전문가들은 당장 사건을 수임받기 위해서 큰 금액을 제시를 하고 그 사건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형사합의나 개인보험에서 수익을 먼저 챙기고 막상 나중에 민사 진행할 때 처음에 얘기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보험회사하고 진행이 되면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손해액이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약 파기가 되면요. 이분은 또 다른 전문가를 찾아다니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금액은 사고 초중기 때 산정해봤자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전문가를 선임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탄탄한 회사와 탄탄한 전문가일수록 이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안내를 드리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설명을 드립니다. 자동차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가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손해를 좀 쉽게 빨리 산출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이분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를 산정하는 것은 치료 과정이라든지 치료 후에도 남을 수 있는 어떤 장애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가 치료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과실은 얼마인지 소득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확보해서 이 손해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접근할 영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막바지에 결정될 손해액을 미리 예단해서 금액을 과하게 제시하는 전문가들은 경계를 해야 되고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받는 과정들 그리고 필요한 검사 내용 소득이나 과실 판단에 필요한 이런 자료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 손해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사고 초기에 금액을 많이 제시해가지고 사건을 수임받는 사람들은 개인보험이나 형사합의금에서 이미 수임료를 다 챙기고 나중에는 민사에서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주의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보상가 배상으로 문의를 주시고요. 간단한 질문은 댓글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